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지난 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상황,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 테슬라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각각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반면에 다우 지수는 0.1%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필수 소비재 섹터가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가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필수 소비재 섹터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필수 소비재 섹터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유틸리티 업종과 산업재 섹터도 역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소재와 기술, 에너지, 그리고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종목별로 더 그 양상을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필수 소비재 섹터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필수 소비재 섹터 중에 코카콜라, 펩시, P&G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면서 필수 소비재 섹터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반면에 아마존과 테슬라,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술주들은 대부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양상이어서 나스닥 지수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 일조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입니다. 4월 29일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100일 동안의 이 증시 성적표가 어땠는지 또 확인해보는 이런 보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성적표는 어땠을까 시장에서는 많이 궁금해하는 모습입니다. 자, 취임 93일째인 지난 23일까지 S&P 500 지수가 상승률이 24%를 넘겼습니다. 자, 1950년대 이후에 어떤 대통령보다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든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11.4% 그리고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12.5% 상승률을 기록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8.5% 상승을 취임 100일 이후에 기록하는 양상이었는데 이것을 다 뛰어넘는 최고의 증시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금 정책과 야심찬 기후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과 미국의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 랠리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액을 베팅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입니다. 테슬라가 조금 전에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기대에 상응하는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일단은 순이익은 4억 3,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93센트를 기록했고 시장에 예상했던 79센트를 상회하는 좋은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역시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역시 매출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74%나 증가를 했습니다. 확실히 테슬라가 많이 팔렸구나, 인도 대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는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기록적인 인도 대수, 비트코인 투자 이런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하지만 전기차 업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질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 여기에다가 오토파일럿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고도 역시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하락하는 테슬라의 움직임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은 백신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행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을 검토한 이후에 최대 6천만 회 분 정도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의 모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백신 지원이 현재 최악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인도 쪽에 집중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일본이나 호주 쪽과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공유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도발 충격에 오늘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분은 과연 어느 나라와 공유하게 될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애플입니다. 애플도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새로운 캠퍼스를 짓고 3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애플의 앞으로의 행보가 또 기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캠퍼스에서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 집중하는 캠퍼스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와 듀크대 그리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인재들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애플은 오늘 주가가 0.3%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 소식도 전해준 애플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해봤는데 과연 글로벌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증시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요.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8%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 관련 섹터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건스테이 한 애널리스트는 성장성은 계속되고 있고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간밤 증시는 소극적인 모양새였습니다. 이번 주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증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간밤 증시는 소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베스트바이입니다. 코로나19 수혜주로도 종목으로도 불리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목표 주가와 이 매수 의견이 하향 조정되면서 0.6%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모두 해결된 뒤에도 이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여행 업종과 계속해서 경쟁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베스트바이는 0.6%의 하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간밤 계약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우주군 위성통신 사업자 선정에 주가가 1% 넘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의 우주미사일 시스템 센터는 작년에 보잉과 로키드 마틴과 함께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해에는 보잉과의 이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잉이 2%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항공에 이 비행기를 납품하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간밤 증시에서는 힘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입니다. 일단 이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소식과 함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중국의 난징 공장에 우리 돈으로 3조 원대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차량용 반도체를 위한 증설이다라고 밝혔는데 2023년까지 증설분을 100% 모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2%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NXP는 이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EPS 같은 경우에는 2.31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매출은 25.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미 증시에서 간밤 증시에서는 1.7%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폐정된 이후에 애프터
아프터마켓에서는 2% 가깝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NXP의 경우에는 최근 이 월가에서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이 경기 회복 추세로부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10달러에서 235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 성장 기회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현재 이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좀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종목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굉장히 혼조세였는데요. 일단은 그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지표도 좋게 나왔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그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FOMC에 관련된 여러 우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로나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호조와 악재가 지금 겹쳐 있는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편입된 주의 75% 이상이 호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아마 25%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소재주, 기술주, 그다음에 에너지, 경기 순환주 쪽을 위주로 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로는 이라든가 유틸리티 쪽으로는 딱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일단 지금 현재 자본 이득세 인상 관련해 가지고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자본 매각이 이제 자산 매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탈세 아니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 그 세금을 감세를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에는 당장 충격은 적지만 일단 지금 현재 어제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걸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유입세가 아마 이번 주 내내 걸쳐가지고 조금 더 가속되지 않을까 조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은 그 증시가 현재 고점 시그널이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다우지수는 떨어지고 나스닥하고 S&P 지수는 굉장히 버겁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확보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호재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경기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주는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이런 지금의 지지부진한 이런 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주 FOMC 회의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시장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 즉 여기에 대해서 일단 소수 의견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게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시장이 여기에 또 이벤트에 의해서 조금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단은 글로벌 백신의 영향인데요. 지금 글로벌 백신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백신 확보전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미국이 거의 혼자서 독식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나머지 유효 분량들을 이제 풀겠다라고 6천만 회 정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풀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파이자라든가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공급을 이제 받는다라는 거를 약속을 받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 국내 증시에서는 백신이 어느 시기에 제대로 공급이 될 것인가 이거에 맞춰 가지고서 상승 여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이제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이제 접종이 시작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전체적인 마감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 일단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24%나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시장은 계속 뜨거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반증할 수 있는 이 수치였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 왓츠업 확인해보고 있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번 주에 뭐 살펴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네.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실적 네. 발표도 계속 나오고 네. 어떤 것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거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졸면 죽는답니다. 네. 이게 진짜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행사들이 굉장히 네. 많고 숫자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뭐 오늘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목표하고 있는 건 1.3%입니다. 1.3%가 되는 순간 작년도 코로나19 이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로 1.3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저희 현대경제연구원도 그렇고 뭐 네. OECD, IMF 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률을 지금 상향 상향하고 조정하고 있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분기가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은 뭐냐면 지금 뭐 수출이 굉장히 끌고 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저효과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1분기가 항상 경제 성장률을 할 때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 뭐 3월달 조금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가 또 팬데믹이 다시 재확산되면서 그렇죠. 거리두기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출이 끌어주던 1분기 경제 성장률 잘 나오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진짜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빨랐으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요. 10명당 1명이 추가로 되면은요. 경제 성장률이 0.2%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免疫됐다 그러면 사실상 전체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면도 있지만 결국 방역의 결과는 경제 회복으로 그렇죠.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속도를 내고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좀 나가주셨으면 하는 정부 당국자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률 GDP 1분기 GDP가 오늘 우리나라 GDP가 발표가 되고 또 29일쯤에는 미국의 1분기 GDP도 발표가 되고 유럽에서도 독일이라든지 EU 전체의 GDP가 계속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치들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이번 주에 해봐야 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일단 짚어주셨고요. 자, 이 외에도 뭐 FOMC 회의도 있고 네. 뭐 증세와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도 있을 것 같고 뭐 파월 의장도 뭐라고 얘기할지 봐야 되고 너무나 많은데요. 요건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4월 14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가 굉장히 시장에 타격을 줬어요. 왜냐면요. 그쵸. 테이퍼링이란 얘기를 본인이 이게 금기어거든요. 그쵸.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익시스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2014년도 케이스, 14년도 케이스를 지금 잘 살펴보고 있다. 테이퍼링에 관련해서는. 제롬 파월 우리가 진짜 구세주로 믿고 있고 시장에서 진짜 신격화한 사람이 테이퍼링 얘기를 네. 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움직였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제가 보니까 1.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2%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고 뭐 등등을 하는데 블레드라는 지방 연방은행 총재가 또 이게 말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네. 미국인의 75% 4분의 3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면 이것은 테이퍼링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시장에서는 75%? 거의 다 왔는데. 6월이면 다 왔는데 네. 그럼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달에 그럼 테이퍼링 시작한다는 거야? 이래서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굉장히 지금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FOMC 회의도 중요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네. 가서 증세안과 경기 부양책을 얘기를 하는데 얼만큼 설득력을 갖고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이 조세, 뭐 증세에 대한 법안들을 내놓느냐, 이것이 사실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세라든가 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경제 회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뭐 오늘 이제 발표를 합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좋은 숫자가 나온다면 나중까지 미국 것까지 합해질 때는 좀 뭐 성장세가 모멘텀은 얻을 수 있으나 너무 좋으면 이것이 또 미국 금리 상승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뭐 이렇게 표현 자꾸만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번 주 졸면 죽는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아침 새벽 6시를 깨워드릴 테니까 눈 번쩍 뜨시고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 아침 새벽에 어닝 컬리 배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고 이번 주에 기술주들이 일제히 다 실적 발표합니다. 어떤 거 좀 지켜볼까요? 이거 요번 주가 제일 중요한 실적들이에요. 다 왜냐하면 각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그런 업종들이 다 나옵니다. 애플도 네. 나오죠. 뭐 엄청 등등,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등등 이제 쭉 나오기 때문에 대표주가 얼만큼 끌고 가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좀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요번에 이런 실적을 내놓으니까 지금 퍼가 1130배로 뛰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진짜 증시에서 가장 악재가 이게 너무나 높은 밸류에이션과 너무나 그렇죠. 높은 실적이기 때문에 뭐 이 강력한 지금 재정 정책과 이제 뭐 이런 이 경기 부양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FOMC가 중요하고 대통령 연설이 중요하고 네. 거기서 조금이라도 테이퍼링의 T만 나오더라도 막 흔들릴 수 움직일 있다. 수 있는. 그래서 호재는 다 반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하지가 않아요. 근데 악재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뭐 실적 발표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술주나 지금 종목들이 좋은 실적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 무조건 바로 반응을 하면서 상승하는 추세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것은 최영호 고문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영호 고문과 왓츠업 확인을 해봤고요. 이 고문님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 월가의 셀럽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셀럽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말말말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강민정 캐스터의 이야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앤서니 파우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가 지난 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버추얼 행사에서 내놓은 발언인데요. 미국이 예방접종 속도를 현재처럼 유지를 한다면 literally within a few weeks, 아마도 몇 주 안에 우리는 turning around, 상황의 반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다음 문장 보시죠. herd immunity, 집단 면역은 moving target, 움직이는 타겟처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했네요. 이 미국의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결승선이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하는데 과연 고모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몇 주 안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39.6% 그리고 하루에 300만 명씩 지금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소위 말하는 집단 변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파우치 소장님 조금 경제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이게 뭐 분명히 좋은 뉴스입니다만은 증시에는 좀 나쁠 그러게요. 수도 있는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접종률은 OECD에서 29위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승률이 지금 35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분을 우리가 지금 빨리 V자 반등을 가야 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접종이 경제에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
증시에 어떻게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조금 이거는 엇박자가 나지 않겠냐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많이 접종을 했는데 61.9%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경제 성장을 7.5% 봐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50% 이상 맞췄습니다. 그쵸. 영국은 뭐 특이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성장을 15%까지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만 딱 보면은 그거는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 차원에서의 분들은 사실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뒤에 것까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후폭풍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파우치 소장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월가의 애널리스트입니다. 구리 가격이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월가 전문가들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오완다라는 외환 중개 업체의 모야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구리는 still in the early stages,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 over super commodity cycle,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구리 가격이 상승한 3가지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세계 경제의 회복, 또 massive infrastructure spending, 인프라 지출의 아주 거대한 지출, 또 green initiatives, 친환경 관련 이니셔티브 등이 구리 가격을 끌어올린 원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리가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워낙에 다양하게 쓰이는 원자재다 보니까 이 같은 시그널이 강한 경기 회복의 신호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구리 가격 더 갈까요? 고문님 들려주세요. 자, 다음 구리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리 가격이 뭐 9년, 10년 내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리뿐만 아니라 원자재 그렇죠. 가격이 요즘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니 원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 있네. 이게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1980년대 일본 그 주택 가격이 오르고 2000년대 닷컴 올라가고 그다음에 2006년대 주식 시장 이제 막 될 때요. 그때 막 모든 자산 가격이 같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경기가 좋을 때예요. 요즘 다른데 이번에 굉장히 이제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뭐라면 100년 전 광란의 씨가 다시 왔다. 그러니까 광란의 20년대 롤링 20스가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여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구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리를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는 닥터 카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에 대한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제든지 이게 틀리지가 않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오른다 이거는 분명한 경제 회복의 뭐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제일 많이 오른 거는 목재 가격이 그렇게 올랐어요. 목재요? 예. 그다음에 집을 짓는 데는 거거든요.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전형적인 자산 버블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상황은 뭐 우리가 과거였던 자산 폭등 시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그러게요.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학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은 결국은 이것은 인플레이션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코스트 푸시가 되기 때문에 이 생산 가격의 상승은 뭐 인플레이션으로 뭐 언제든지 이거는 전환이 됐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얼마나 막아내고 이것이 허용 범위를 넘어갔을 때 중앙 당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선제적으로는 안 하지만 후행적으로 분명히 어떤 조치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닌가 봅니다. 2000년대에는 당시에 기준금리를 5.7%까지 올리거든요.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올라간 것들은 미국 10년물 국채에 항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움직임도 이제는 다시 지켜보셔야 될 상황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구리 가격은 10년 내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은 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1.568%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아직 1.5%대에서 아직은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네, 헐리우드 배우 제시카 알바가 기업가이기도 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녀의 기업, 공동 설립한 기업을 나스닥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밤 기업 어니스트가 투자 설명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당 14에서 17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약 2,580반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고요. 계속해서 어니스트는 5월 4일 화요일에 거래 가격을 책정하고 trade the next day, 다음 날인 5일에 거래를 시작합니다. 라고 밝혔네요. 자,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거래를 시작하게 된 제시카 알바의 어니스트, 친환경 소재로 만든 아기 기저귀 등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스튜디오의 말씀 들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셀럽들의 유익한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제시카 알바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미국의 우리나라 어린이날이지만 미국의 때마침 또 그 시기에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니스트 무슨 회사인가요, 이거? 이거 2012년도에 유아용품 이런 어린이 용품들 많이 했는데 자 이제 팬데믹 때 유아용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환경적인 또는 이 팬데믹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출이 3억 불을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게 팬데믹에서 성장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의 이제 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여기 기저귀하고 물티슈가 전체 매출의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네. 2012년도에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고요. 사소한 거지만 제시카 알바가 내일 생일이네요. 그래요? 네, 생일 선물로 상장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카 알바의 어니스트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최영 고문과 그 이면의 이야기, 뒷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최영 고문과 왓츠업 그리고 셀러문 말했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들, 오를지 내릴지 두 가지 종목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오늘 올라갈 것이다. 선박수주에 대한 증가,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을 개선할 것이다. 주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내려갈 것이다. 단기 차익 매물 가능성은 존재한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평가도 반대쪽에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한국조선해양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는지 손 들어주시죠. 네. 네. 업그레이드 되셨는데요. 좋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자, 한국조선해양 요즘 이런 경기 민감주라고 해야 되나요? 철강, 조선 이런 이런 해운 업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가는데 한국조선해양 더 간다고 보십니까?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면서 네.
특히 이제 조선주가 움직였던 배경이 말씀하셨던 순환매 같습니다. 네네. 어떤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변화가 그대로 시장에 반영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순환매가 또 다음은 어딜까요? 보다 보니까 원래는 오늘 또 건설기계를 하려고 하다가 건설기계, 산업기계 이런 쪽으로 또 추가적인 매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네. 일단 오늘은 조선 쪽이죠. 조선. 네, 그런 쪽에서 조선업의 또 선행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유가입니다. 유가와 그와 연결될 수 있는 또 해운 운임이겠죠. 이런 쪽에서 유가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운 운임 쪽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주 입장 쪽에서는 이렇게 운임이 좋을 때 선박을 발주해서 돈 벌어야겠다. 앞으로 경기도 계속 안정적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요인이겠다라는 쪽에서 발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클락슨 리서치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선박 발주량을 작년 동기 대비해서 4배가 넘는 수치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4만 CGT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이 선박 수주량이 오히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0배가 증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선박 수주 점유율을 보게 되면 한때는 중국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확연하게 벌리기 시작을 하죠. 그렇네요. 중국의 배를 발주를 했더니 수주를 받아서 어떤 배를 봤더니 엉망이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AS 비용이 더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고 일본은 뭐 망했나요? 네, 지금 거의 한 자리 숫자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쪽에서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총 68척을 수주를 했는데 올해 목표치의 37%를 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환경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들인데 국내 조선사가 수주가 증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여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국제해사기구가 2025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도 대비해서 최소 30% 이상 감축한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에 강점이 있는 쪽이 기술력도 있고 한국 조선사들이겠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또 신조선가 지수의 상승입니다. 네. 배를 잘 만들어봐야 어떤 조선가 지수가 낮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지금은 수주도 잘 되는 Q의 상승 구간 또 이런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P의 상승 구간 P 곱하기 Q가 다 좋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쪽에서 지금 3월달 기준으로 130인데 4월달엔 133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변화가 실적을 이끄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게다가 또 실적 관련된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1분기나 아니면 올해 뭐 하반기 실적을 흐름보다도 이렇게 수주가 잘 되고 조선가 지수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1, 2년 뒤에 어떤 이어지는 실적 흐름들이 더 훨씬 더 긍정적이겠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런 쪽에서 또 인도가 되는 과정 쪽에서 계약대로 분할로 지급이 되고 네네. 시작을 하죠.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 쪽에서 아마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이 한 2,700억대 정도로 작년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한 260% 상승하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가 수준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지금 12개월 PER로 보게 되면 80배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부진했던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실적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들의 변화 요인들 생각해볼 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뭐 최근에 우리 조선사들이 뭐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조선해양도 역시 좋은 수주 실적에다가 이것이 반영되는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함께 접목이 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뭐 역시 김민수 대표님 요즘 늘 추세가 네. 어제 급등한 걸 가지고 오시는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어제 또 급등을 했네요. 네, 일단 급등은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겠지만 네. 추세를 전환시켰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다고 하면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월봉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럴까요? 지금 직전 고점대 부근과 연결되는 가격대 흐름들 즉 좀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2017년도와 18년도
흐름들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2018년도 때 나왔던 고점대를 이제 진입을 하면서 약간 저항은 있겠죠. 하지만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그때 좋았던 가격대 부분까지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또 과거에 조선사를 실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게 플랜트입니다. 그쵸. 예, 이쪽 쪽에서 계속 수주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어떤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네. 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또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충분히 상쇄할 정도로 계속 양호한 모습들이 나가는지 이런 어떤 수익성 측면들도 한번 꼼꼼하게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일단은 뭐 어제 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월봉으로 길게 보니까 아직은 뭐 2018년 정고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네요.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김민수 대표님의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 상승 이유, 하락 이유를 체크해 봤는데 자, 그럼 이번에 길건우 FC께도 여쭤볼게요. 한국조선해양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이제 운임 지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운임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조선사 자체 수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뭐 백신도 이제 말 그대로 많이 풀리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수주의 시작은 그래서 2분기, 3분기 때 아마 많이 늘어날 거고 제가 요즘에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조금 궤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비슷한 업종들이나 섹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해운 얘기하거든요. 네, 힌트를 그러다 또 보니까 주시네요. 당연히 조선도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도 이제 뭐 초입이다. 네.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길건우 FC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의 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네, 수주 좋아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는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눌림목 때 사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아마 노리고 있는 가격은 14만 5천 원대 정도까지 그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눌림목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1차로는 뭐 한 17만 원, 18만 원대 이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서브가 나가야 되겠죠. 좋죠. 네, 그런 뭘 관점에서 볼까요? 네, 앞서 연구원님이 살짝 공개한 쪽은 기자재 쪽인데 마찬가지로 저도 기자재 쪽에서 세진중공업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이 회사의 강점이 그래도 현대비포나 한국조선해양과 가장 가까이에 접안 시설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좀 줄어들죠. 이런 측면과 함께 해양 풍력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쪽이 또 부각되게 되면 한 번 더 하겠죠. 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한 줄 평은 14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갈 때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여기에다가 덤으로 세진중공업도 살펴보자라는 한 줄 평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길건우 FC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길건우 FC가 가지고 온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아까 힌트 주셨죠? 해운주 중에 HMM입니다. HMM 오늘 올라갈 것이다. 이 벌크선 발틱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HMM에게 뭐 호재일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아니다, 오늘 내려갈 것이다. 역시 HMM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단기 차익 매물 가능성이 존재하는 HMM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힌트를 주셨듯이 길건우 FC께서 해운주 네. 중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HM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HMM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요? 더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발틱 운임지수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랑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쵸. 사실은 HMM은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벌크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매출은 있거든요. 근데 벌크선 운임지수도 뭔가가 이게 뭐 수치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컨테이너선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 박스를 운송을 하는 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발틱 이제 저희가 이제 벌크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자재 운임하는 건데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지수, 그다음에 뭐 펜오션 같은 경우는
발틱 운임지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운임지수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뭐 벌크선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제 4월 중순 현재 보면 2,788까지 갔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하면 한 거의 200% 가까워. 네네. 네, 급등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979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이제 09년 10월에 집계를 시작했는데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먼저 기인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는 더 갈까라는 것들이 요즘에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호재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정부가 해운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운업 전반에 조금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 지원 방안이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올해 말까지 해운업계 매출 40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네.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한진해운이 손을 들고 나가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전을 회복하겠다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적선사 같은 경우에 선박 교체 지원에 아까 조선사들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서 최대 한 10척 정도는 매입해서 대여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또 6월부터 신용보증 사업도 이제 확대를 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돈 빌려줘서 10척에서 한 12척 정도 HMM이 발주하는데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운임지수가 올해 1분기 때까지만 해도 야 이제 꺾이겠지라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조금 기대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불을 지핀 게 수혜주 운하 사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임 지수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갔고요. 기존에 비하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 자체가 2분기 때, 3분기 때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매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2분기 때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재를 하나 더 더해보자라고 하면 MSCI 지수의 편입에 조금 그래도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네네. 하고 있어요. 5월 11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따지면 HMM, 그다음에 하이브, SKC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1일 날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한 10일에서 15일 거래 이전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올라가다가 발표가 되는 직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초입기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종합을 해보면 네.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MM 일단은 워낙 좋은 지금 해운 업계의 상황이 네. 그대로 반영되고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 전까지 또 수급이 받쳐주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게 네. 걱정인데 올라간 걸 따라잡는 걸 이제 또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제 많이 좀 올랐잖아요. 어제만 오른 게 아니라 계속 오르고 계속 있습니다. 올랐죠. 네. 사실은 이제 초반에 1분기 넘어 끝나가면서 이미 이제 매수하셨다가 그때 매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야, 더 그쵸. 가겠냐 네. 싶어서 매도하신 분들 많을 아쉬워하시는 텐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가죠. 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언제까지 가겠다, 어느 선까지 가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단기 차익 매물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돼요. 하지만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이 우상향이다.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는 BDI 지수입니다. 또 발목을 잡는 게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선박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약을 하고요. 벌크선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BDI 지수의 영향을 조금 더 컨테이너 선이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하면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BDI 지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가 잔고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주 정도 5월 3일 그렇죠. 예,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BDI 지수나 공매도 잔고들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따라붙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건호 FC가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짚어주셨고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 오늘 한국조선해양과 HMM 세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좋죠. 네. 예. 조선 해운 다 연결돼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 빼고는 뭐 늘림목에서 공략하게 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HMM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평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길건호 FC의 한 줄평 HMM 알려주시죠.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임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백신이 풀리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그래도 올해 안에 끝나기를 다들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상으로 기존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회복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운임 지수 자체는 그래도 올해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방향성만은 변함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MM의 한 줄평은 우상향,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HMM의 우상향 끝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HMM과 한국조선해양 두 분이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 오늘 시장의 평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